독립투사 이승만. 승만은 지인들과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일본의 고베를 거쳐 하와이에 도착했다. 대한제국 일본 하와이. 오늘아 고생이 많았소. 아닙니다. 빨리 워싱턴으로 가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소? 사실상 일본의 지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승만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워싱턴으로 가게 된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우리는 이 선생을 적극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소. 웰컴 미스터리 반가워요. 서울 주재 미국 공사 출신의 딘스모어 의원. 지금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 대한제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세계에 알려 우리나라의 독립을. 잘 알겠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Mr. Lee. 승만은 딘스모어 의원의 도움으로 존 헤이 국무장관과의 면담은 선사됐지만 존 헤이의 건강 문제로 한참 후에야 그를 만날 수 있었다. 승만은 나라 사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일본이 야욕을 부리지 못하도록 미국이 힘써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미국이 일본의 압력을 넣어 우리 대한제국을. 존 헤이 장관은 한국을 동정하고 이승만에게 무척 호의적으로 대했다. 그러나 존 헤이 장관의 약속은 그의 여름은 그의 가짜스러운 죽음으로써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러고 마냥 기다릴 순 없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겠어. 쉬운 일은 아니게야. 정부의 공식 대표가 아닌 이상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선생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는 반락에 무슨 지신들 못하겠나? 계획은 있어?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오랜 노력 끝에 드디어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다. 루스벨트는 동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조국의 독립을 호소하려고 찾아온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이 탄원서에 담겨 있군요. 여러분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이 탄원서가 공식적인 경로를 거쳐서 접수되어야만 합니다. 한국 공사관을 통해 탄원서를 보내주면 곧 열리는 포츠머스 강화 회의에 제출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의 뜻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제 주미 공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탄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안 된다니요. 서울로부터 훈령이 없이는 청원서를 국무부에 보낼 수 없소. 본국 정부로부터 명령이 없는 일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니오. 대한제국 주민공사 김윤정. 이걸 보세요. 이것은 대한제국의 훈령입니다. 이건 민영환의 편지일 뿐이오. 난 직접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소. 당장 나가시오. 쾅. 공사. 지금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오. 공사 어서 문을 여시오. 당신들은 아직 모르나 본데 이제 대한제국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건 나라도 살아야 하잖아. 이승만은 포기하지 않고 조국의 위기를 알리기 위해 동문서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1905년 11월 17일 일본 특사 이토 히로부미가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로 한국의 애교권을 빼앗는 을사조약이 맺어진다. 끝내 내 조국이 이 꼴이 되고 말다니 그토록 염려했던 일이 현실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또한 자신을 돌봐주던 충신 민영환마저 을사조와 체결에 훈계하여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승만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없이 울었다. 애당초 미국의 유학 목적으로 왔던 이승만은 루이스 햄린 박사의 도움으로 배정했던 학력을 인정받아 조지 워싱턴 대학 2학년 2학기에 편입되었다. 2학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등록금을 면제받았으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승만은 IMC와 교회를 돌며 강연을 했다. 내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다른 나라를 알아야 한다. 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유럽사, 미국사를 주로 공부했다. 서양인들이 어떻게 해서 문명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룩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32세에 조지 워싱턴 대학 콜ум비아 학부를 졸업한 이승만은 하버드 대학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다.
1908년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나 친일적인 미국인 교수들로부터 면단 요청마저 거절하는 등 냉대를 받게 되었다. 프린스턴 대학 박사과정에 입학, 정치학과 국제법을 공부하여 1917년 7월 18일 미국의 영향을 받은 영세 중립론으로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08년 7월 이승만은 해외에서 조국 독립을 외치던 세계 각국에 있는 동포를 모아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애국 동지표자 대회를 연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과 한인 대표들은 교민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한민족은 4,000년 이상 독립을 유지해온 강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결코 말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 리빙스턴 대학의 우드로 밀슨 총장은 이승만을 장차 한국의 독립을 되찾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를 강연연사로 추천했다. 그 무렵 조국 대한민국은 일제의 무력적 위협 속에서 애국권을 박탈하고 이어서 사법권과 경찰권마저 차례로 빼앗겼다. 마침내 8월에는 국권을 강탈하였다.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진 것이다. 타국에서 나라를 잇게 된 이승만은 괴로웠다. 나라의 큰 힘이 되고자 했던 공부도 아무 쓸모가 없어진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나라 없는 방랑자가 되어버리다니. 이승만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6년간의 미국 유학 생활을 접는다.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 한 몸을 바치는 것이다. 이 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승만은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관찰하기 위해 영국의 리버풀을 거쳐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시베리아 횡단 열차에 몸을 실었다. 거기서 이름 대한제국의 이승만이라고 하오. 이봐, 이 세상에는 대한제국은 없다. 넌 대일본 제국의 국민이다. 뭐야? 국경 어느 때 승만은 대한제국의 지배자가 된 일본 관리자들에게 입국 식사를 받게 되는 슬픔을 맛봐야 했다. 이승만은 서울 기도청년의 IMCA의 한국인 총무와 학감에 취임하여 호진들을 양성하는 데 온 정성을 쏟았다. 전국 순회 전도 여행을 하며 강연과 설교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개화사성을 불어넣고 민족의식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 그저 완명군이 데라우치 마사토케 총독을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 경찰은 이미 빌미로 민족주의자들을 억압한 백오인 사건이 일어난다. 또 백오인 사건을 조작해 개신교 세력의 민족운동을 타료하려 했다. 그 사건으로 135명의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심원 도중에 3명이 고문으로 숨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했다. 이승만 또한 일본 헌병들의 감시를 받게 되었다. 당신 조심해. 만약에 우리 일본 제국에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하는 즉시 쳐 넣어 버리는 수가 있어. 조심하십시오. 감시가 심합니다. 그러는 게 좋겠습니다. 이승만도 위험인물로 감시를 받았지만 미국인 송교사들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체포되진 않았다. 미국인 선교사들을 미국에 잘 알려진 이승만이 체포되면 미국과 일본 사이에 애교적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일본인들을 위협했다. 미국인들의 보호막도 오래 갈 수는 없었다. 국민 계몽 활동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한국을 떠나는 것뿐이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감리교총회가 1912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이승만이 그 대표로 뽑혔기 때문에 37회 생일을 맞은 1912년 3월 26일 결국 이승만은 미국으로 떠났다. 일본에 도착하여 유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 이승만은 특별연사로 강연을 하여 유학생들의 독립의식을 고취시키고 그 영향으로 1919년 일본에서 28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국내에서도 거적적인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승만, 미국에서 일본의 한국의 지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일본을 비난하지 마세요. 잘못하다가는 당신이 이임해줄 수 있어. 그래야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어. 점점점 느끼며 빼앗긴 내 조국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인가? 승만 일행은 일본, 캐나다, 미국, 시애틀을 거쳐 미니애폴리스의 감리교 총회에 참석했다. 승만은 감리교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일본은 무력으로 한국의 주권을 강탈하고 한국인을 노예와 같이 부려먹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먼저 약소 민족의 해방이 필요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자주 독립이 있어야 합니다.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비를 거슬려 선교 사업을 위태롭게 한다는 비난만 받을 뿐 그의 주장에 동조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은 지극히 적었다. 총회가 끝나고 돌아갈 나라도 직장도 없는 승만에게 남은 것은 헛달감 뿐이었다. 은사인 우드로비스는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만나 한국의 독립 지원을 부탁하는 등 워싱턴 등지를 다니면서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다. 위스는 이승만을 따뜻이 대해주면서 이런 약속을 했다. 당신의 조국을 사랑하는 열의가 대단하군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당신에게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애써버리다. 잘 지내셨습니까? 승만은 네브라스카의 헤이스트에서 소년병 학교를 운영하는 간방 동지였던 박용환을 만나 앞으로의 진로를 논의한다. 줄곧 싸우고 있다는 얘기 듣고 있습니다. 소년병 학교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문제도 그렇고 생각보다 힘이 듭니다. 미국 본토는 적들도 많고 무엇보다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으니 우리 동포들이 많은 곳이라면 하와이는 어떻소? 이승만과 박용만은 한국인이 많은 하와이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기로 합의했다. 하와이는 한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곳이었다. 하와이에는 승만이 전부터 알고 있던 하와이 감리사 존 와드먼 박사가 있었으며 와드먼은 기숙사를 갖춘 한인 기숙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미스터리 와드먼의 인종 통합 정책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한인들에게는 맞지 않았다. 저 사람 일본과도 친하더군.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소. 와드먼은 한인 기숙 학교를 승만에게 넘겼고 승만은 교장직을 맡으며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지리, 한문을 새로 가르치는 학교 이름도 한인중앙학원으로 바꿨다. 한인 여자아이들은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비를 들여 한인기동여학원을 세웠다. 이승만은 민족통합 교육을 주장하는 미국 감리교 성교부와 완전히 손을 끊고 기숙사를 갖춘 한국인 최초의 남녀공학제인 한인기독학원을 세우며 이를 후원하기 위해 서울의 강화문을 모방한 한인기독교회를 세웠다. 이곳을 발판으로 독립을 이루시오. 화려한 이 학력의 승만이 하와이에 오면서 하와이 한인 사회의 주도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한인 주도자들 사이에 갈등은 독립운동 방법을 둘러싸고 일어났다.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을 무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봅니다. 아닙니다. 교육과 애교만이 우리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독립은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패망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와 미국의 여론 지지를 얻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남들 도움이나 기다리고 있자는 말입니까? 무장투쟁은 한국인들을 테러리스트로 보이게 할 위험이 있을 뿐입니다. 일본인들과 무력 충돌을 벌이게 된다 하더라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한 미국과 영국은 일본 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한국인들의 독립의지를 보여줄 군중 시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승만은 3.1운동 전부터 국내의 개신교 계통의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연락하고 있었다. 승만은 하와이 안청호의 세력과도 갈등을 겪었다. 인연과 독립운동 방법에서 두 사람은 비슷했지만 지역적인 차이와 이념적인 차이가 있었다. 대한인국민회에서 강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의 조직인 흥사단도 이끌고 있었다. 승만의 지지자들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기호지방 출신이 많았다. 나는 독립운동가들을 당연시키기 위해서라면 사회주의자들도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회주의와의 구분을 분명히 하여 철저한 반공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더욱 심해지면서 안창호 추종자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박용만을 권총으로 쏘아 부상을 입힌 적이 있는 오국진은 승만을 암살하기 위해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탔지만 도중에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뭐야 이승만, 무슨 수를 써서도 그놈을 잡아들여라. 내 과거 여러 사건에 연루돼서 요주의 인물로 현상금을 걸어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결국 이승만은 결국 일본은 이승만을 잡기 위해 현상금 30만 달러를 걸기도 했다. 드디어 고국에서 만세 운동을 했었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3.1 운동의 소식이 전해지자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다. 저는 미국에 보내는 호소문과 임시정부 지지문에 대해 의견을 묻겠습니다. 찬성이요. 좋소. 만주 접견 지역은 노령 임시정부가 건국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무총리로 우리 이승만 박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와,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자네 저기가 누구의 자리인 줄 아나? 앉아보게. 앉아보시오. 여기가 누구의 자리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그곳에 앉아 독립선언서를 서명한 자리세. 우리도 독립을 위해 만세 삼창합시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 각 곳에서 임정이 발표되고 그 가운데 6개의 임정에서 이승만은 주요 지도자로 추대 임명되었다. 이건 무엇이오? 이것은 우리 대한공화국의 수립을 알려드리는 것이니 이후부터 대한공화국 내의 일본군을 모두 철수시키지요. 뭐야 저는 뭐야 당장에 쫓아. 난 대한제국의 대표적으로 이 문서를 전달할 것뿐이요. 워싱턴 DC의 대한공화국의 공사관 사무실을 확보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교회, IMC의 대학 등을 방문하여 대한공화국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일본의 만행을 규탄합시다. 한편 상해에서는 여러 개로 분리되었던 임시정부의 통합운동으로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승만은 통한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어렵게 출발한 통한 임시정부는 의견 차이 등으로 내가 상해에 갔다 와야겠소. 이용합니다. 저렇게 뒀다가는 임시정부가 와야 되고 말 것이오. 하지만 상해 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일본의 감시의 눈길을 피해서 어렵게 구한타국에서 사망한 중국인들의 기양배에 숨어 이승만은 상해 임정과 갈등도 있었다.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대일본 제국에 대한 무력 hand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금과 형편으로 군대를 운용하기 힘듭니다. 또 우리가 무력투쟁을 흔들리는 고국에 있는 동포들만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일본을 건재하고 있는 소련과 손을 잡고 어떻게? 그 또한 소련과의 협력은 공산주의 국가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어. 내가 추구하는 독립 노선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애교 독립 노선이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오. 하지만 임정은 내부 균열이 일어나고 박영민, 신채호 등이 중심 세력인 창조파와 안창호의 중심 세력인 개조파, 현 임정을 거주하는 정부 옹호파로 분열되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 말았다. 창조파 새로운 임정, 개조파 임정을 개조, 정부 옹호파 지금이 좋다. 이승만의 이런 노선은 임정 주변의 일부 사회주의자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승만이 너무 나대는군. 이대로 두고 볼 순 없소. 임정을 반대하던 김약산, 심철 등은 이승만을 암살하기 위해 나를 암살하려고 한단 말이오. 나라도 없이 타지에서 겨우 자리 잡고 있는데 서로 간의 싸움으로. 이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 인해 이승만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떠나신다니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군비 축소 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예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자금 문제도 심각하니 그 문제도 해결하는 게 1921년 5월 29일 이승만은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향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열강들의 군비 축소 회의에 가서 애교 활동을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만 상해에 더 머물 필요가 없다는 결심을 했던 것이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승만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모아 애교 독립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고 또한 임시정부의 정권대사 자격으로 한국 독립 청원서를
워싱턴 군추 회의에 제출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임자입니다. 우리도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시오. 그게 좀 어렵겠습니다. 어렵다니요. 점점점 느낌표. Sorry.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에 호의적이었다. 이승만은 국제사회는 힘의 정치가 지배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1932년 말 이승만은 국제연맹 총회에서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 제네바로 간다. 각국 대표의 기자들에게는 한국 독립 문제를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을 독립시켜 일본을 견제해야 하지만 동해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승만은 유럽, 미국, 소련의 모스크바를 오가며 세계 언론과 정치가들을 만나 대한민국 독립을 호소하였다. 우리는 독립이 필요합니다. 그런 이승만의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녀는 바로 이승만의 헌신적인 아내 프란체스카 도원호였다. 1934년 10월 8일 뉴욕의 몽클레어 호텔에서 윤병구 목사와 존 헤인스 홈스 박사의 공동 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즈음 일본의 패권은 날로 커져만 갔다. 이승만은 주미애교위원부 위원장 자격으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승만은 임정승인 운동을 벌이는 한편 일본의 미국 공격을 예언한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라는 책을 1942년 유럽에서 출간했다. 몇 후 이승만의 예언이 맞아떨어져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다.